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켈리체 작가님의 Well Thinking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작가님이시자 대표님이시죠. 이제 켈리체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10억 빚더미를 연매출 6천억 원과 맞바꾼 부의 원리에 대해서 쓰여있는 책입니다.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줬고요. 또 감동을 줬기에 오늘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 모든 비밀은 Well Thinking에 있다. 부도 일종의 패턴이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방식도 일종의 반복과 숙달이기 때문에 그 방법만 알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럼 당신의 마음에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부자로 살아가고 누구는 빈자로 살아가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부를 이루는 패턴이 있음에도 부자와 빈자로 나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부를 얻으려는 태도다. 부자는 부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용하고자 한다. 좋은 일이 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곧바로 자신의 태도를 고친다. 무엇보다 거저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확천금의 요행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돈이 따라붙질 않는다. 따라붙더라도 금세 도망가기 마련이다. 부를 얻기 위한 태도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돈은 그런 사람을 단번에 알아차린다. 돈도 누울 자리, 설 자리를 알기에 자기가 온당히 쓰여야 할 자리를 찾아간다. 자신의 쓰임을 올바르게 할 사람에게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를 꿈꾸지만 정작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돈에 대해 명확한 철학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돈을 단지 생존을 위한 도구로만 보지 않는다. 돈에 대한 거시적이고도 미시적인 관점을 두루 고민하며 왜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지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부자가 되는 일은 자갈길을 걷는 것과 같다. 돈에 대한 철학과 목적 없이 무작정 벌려고만 하면 언제라도 자갈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할 찰나의 순간이 오면 생각을 멈추고 즉시 행동해야 한다. 독일의 자산관리 전문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이보네제는 돈의 감정이라는 책에서 돈의 태도에 대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는 백만장자부터 아르바이트생에 이르기까지 수만 명의 재정 상태와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돈이 넉넉해도 늘 불안한 사람,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 돈을 써도 유쾌하지 않는 사람, 부자들을 질투하는 사람 등 다양한 내담자들을 상담하며 그녀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녀는 부는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흐른다라고 강조하면서 돈과의 관계를 잘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돈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연인을 대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입의 10%를 투자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돈과 신의를 다져야 한다. 또 특정한 소비 활동이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행동을 즉시 멈춤으로써 돈과 좋은 감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보네제의 돈에 대한 태도는 내가 웰싱킹에서 강조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돈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을 거저 얻으려는 자와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자 중에서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겠는가? 당연히 후자를 택할 것이다. 자신을 단지 생존의 도구로 정도로 치부하는 자와 가치를 알아주는 자 중에서 누구를 택하겠는가? 이번에도 후자에게 마음을 열 것이다. 어떤가? 당신도 이제 부자가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돈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돈이 부자가 될 사람을 선택한다. 돈은 삶에서 중요하다. 돈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돈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채근하고 무분별한 소비를 일삼으며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욕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과연 그런 당신을 돈이 선택하겠는가? 20세기 여성 패션의 혁신을 선도했던 프랑스의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은 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돈이 있는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있다. 웰싱킹을 실천할 당신의 목적이 단순히 돈만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성장하는 행복한 부자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자신이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면 부자가 되어서도 행복할 수 없다.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1000명 이상의 자수성가한 부자를 연구하고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성장이 멈추면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돈도 있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마라.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공헌해야 오랫동안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부의 습관을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강한 멘탈이다. 부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지속시킬 멘탈도 반드시 필요하다. 스스로 유리 멘탈이라고 자처하며 어떤 일을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멘탈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멘탈은 삶에 주어진 미션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강화시키는 것이다.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있듯이 멘탈은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 강화된다. 나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어린 시절의 가난과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 부진,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언가 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경험을 끄집어내어 마주해야 한다. 나는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멘탈 훈련을 적용했고 이제는 그 순간들이 내게 주었던 감정들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 웰싱킹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기분 좋은 감정만 남아있어 현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벅찬 감격을 느끼고 있다. 탓하기를 멈추고 내 목표에 집중하라. 탓하려거든 남 탓보다 내 탓을 하라. 그래야 실패에서 배우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간혹 남 탓보다 내 탓을 하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내 탓이란 질책이나 꾸지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실패와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는 걸 말한다. 당신의 삶이 한 권의 책이라고 했을 때 낱장에서 일어나는 실수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 가령 책에 잉크를 떨어뜨렸거나 부주의로 책이 찢어졌더라도 너무 매달리며 자신을 탓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냥 다음 장으로 넘기면 된다. 당신이 다음 장에서 해야 할 것은 다시는 잉크를 떨어뜨리거나 찢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이다. 물론 그런 일이 또 일어나더라도 그냥 넘기면 된다. 탓은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인한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를 가지고 타인에게 위로받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탓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 것이다. 강한 멘탈을 위해서라면 탓하기를 멈추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라. 이런 태도는 기적을 만드는 기폭제가 된다. 책 주세요, 책. 네, 오늘 불을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웰싱킹이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저는 켈리체 작가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요. 네, 뵙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성공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신나게 이야기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을 보면서 나는 돈을 어떻게 대했을까? 큰 돈은 좀 무서워하고 작은 돈은 너무 좀 함부로 무시하면서 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나 자신을 자책하고 이렇게 채찍질해야 또 다른 또 실패를 하지 않겠다. 그러다 보면 어제보다 나은 나 자신, 오늘 내일의 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인기 있는 책이라 많은 분들 구입해서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꼭 구입하셔서 이 책 정독을 하신다면 켈리츠 작가님만큼 우리도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